거대한 단층대가 신불산과 정족산을 세로질러 북에서 남으로 크게 흐릅니다. 산을 좋아하는 수많은 발길이 과거에도 지금도 미래에도 계속 이어질 광대한 풍경을 자랑하는 거대한 지맥을 쉴 새 없이 오갑니다. 단석산과 경주 남산에서 시작한 지세는 운문산에서 굽이치며 운문사가 앉았고, 가지산에서 꺾어지며 성남사가 앉았습니다. 간월산에서는 박해를 피해 들어온 천주교인들이 중림굴 이야기를 남겼고, 영축산에 닿아 고개를 숙이며 통도사가 앉았습니다. 한뜀 건너 정족산에는 억겁의 세월이 만든 산 정상에 무제치 늪이 있고, 그 아래 능선에 둥글게 아는 자리에 운흥사가 있었습니다. 마치 태초에 태가 있었을 법한 자리입니다. 운흥사지로 가는 길은 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수 있는 좁은 길입니다. 계곡을 따라 10분, 15분 뛰어난 절경을 거스르지 않게 나 있는 길을 롤링 요잉 피칭하면서 힘겹게 오릅니다. 보닛에 가려 정면이 보이지 않는 급한 고개를 넘으면 다 왔습니다. 계곡이 동쪽으로 열려 있고 정족산이 서쪽에 솟아 있으니 해가 금방 집니다. 겨우 남아있는 단풍과 억새 사이길로 10분, 15분. 한동안 가물었음에도 풍부한 수량의 계곡 소리를 듣다 보면 운흥사지에 닿습니다. 천성산 운흥사 사적기에 보면 4개의 홍해교가 있었다고 전하는데, 부도골 길목에 기록에 없는 것이 하나 더 있었다고 전합니다. 이 중 세진교 옆에는 명문이 새겨져 있는데, 건륭 16년 신미 2월1 화주 성안, 1751년 신미년 성안이라는 분이 화주가 되어 만들었다고 하네요. 운흥사 초입에도 명문이 새겨져 있죠. 건륭 14년 기사 정월 9일시 2월 15일 필, 1749년 기사년 정월 9일에 시작해서 2월 15일에 마무리했다는 뜻입니다. 36일간 수박다리를 수리한 기록으로 본다고 하지요. 운흥사도 진광사와 같이 서적을 간행하기 위한 곳이었습니다. 주로 1672년부터 1709년까지 많은 불경이 간행되었지요. 지금은 축대로도 보기 힘든 돌무지로 가득한 대지에서 몇백 년 전에는 스님들이 판각을 하다가 지친 눈을 쉬기 위해 맞은편 단풍지는 모습을 바라봤겠지요. 금강경 오가해라는 서적을 운흥사에서 찍었는데, 이 책을 17세기 후반 연희라는 스님이 새기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불사를 위해 처음에는 고통 속에서 열심으로 수천 매를 새기는데, 해 있을 때 쉬지 않고 수행의 자세로 하셨음을 알 수 있는 것이, 처음에는 뼈가 녹고 정신이 혼미하다가 수년이 흐른 뒤에는 아무렇지 않았다는 기록입니다. 책에는 연이라는 스님 말고도 300분의 이름이 더 새겨져 있으니 그 규모와 불사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운흥사에서 간행된 경전은 19종 665판, 어느 즈음에 이 경판들은 통도사로 옮겨졌고, 금강경 오가해 상학원과 지엄경 성문집, 부모 운중경, 사집, 수능엄경, 기신론 등 15종이 아직도 전해집니다. 스님들은 종이도 만들었습니다. 마침 운흥사 주위에는 당나무가 많았고, 지금도 주위로 가끔 눈에 띕니다. 당나무를 쪄서 짓이기고 물에 띄운 것을 발로 걷어내어 종이를 만들었는데, 그 과정이 참 힘들었습니다. 제일 먼저 당나무를 넓은 돌에 치대어 섬유를 부드럽게 했는데, 경내의 큰 돌들이 반질반질한 것들이 많으니 이를 널바이라 하며 스님들의 손길일 것입니다. 운흥사는 유난히 수조도 많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수조 말고도 깨진 수조가 숨어 있는데 총 4개입니다. 역시 종이를 만들기 위한 물학으로 수수하고 가득 다른 모습에서 장인의 공방이 비바람과 함께 세월 속에 퇴락하여 짙게 내려앉음과 같습니다. 종이는 공납해야 하는 품목이기도 했습니다. 나라에서 필요로 하는 종이의 조달을 사찰들이 맡은 경우가 많았는데, 억볼숭유의 시대 분위기와 조선말 부패와 겹쳐 가뜩이나 쉽지 않은 노역은 끝이 없었고, 서원의 재산이었던 경주 정해사의 스님들이 노역에 한 분, 두 분 떠나고 결국 화재 속에 폐사된 것과 같은 연장선에 있겠지요. 운흥사는 진평왕 때 원효대사가 창건했다고 합니다. 1000명 성인이 나올 자리라 해서 1000명 스님이 머물 절을 지었다고 하지요. 한때 양산 통도사보다도 크고 50개가 넘는 암자를 거느렸다고 전합니다. 고려말 지공대사가 중건했으나 임진왜란 때
일본군 진경로 한가운데 위치한 운명에 소실되었다가 1614년 대의선사가 다시 세웁니다. 17에서 18세기 서적과 경판을 만들다가 영조 때 폐쇄되었다고 전하는데, 일단 18세기 제작된 해동지도와 광해도에서 운흥사가 확인되고 여제 차료에 울산부 원적산 운흥사가 기록되어 있으니 명맥을 이으려는 몇몇 스님들이 조선말까지 계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강점기 들어서는 민가 몇 채로 바뀌어 있습니다. 혹설에는 동학 최재우가 10년간 머물렀고 그로 인해 폐사되었다고 전하는데, 울산에 기거할 때 중구 길촌에서 머물렀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조각이 잘 맞지는 않습니다. 발굴조사 결과는 조선 중기 이후에 건물지가 7동 나왔고 금당지로 보이는 건물은 3칸, 2칸이던 것이 3칸, 3칸으로 중축된 흔적이 남아있으며 온돌과 박석이 남아있는 대형 건물지도 조사되었습니다. 화재의 흔적 없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퇴락한 모습이니 생각보다 늦게 폐사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많은 수의 성물들에 명문이 새겨져 있습니다. 18세기 것이 많습니다. 곳곳에 사람 손길에 안 닿은 척하는 성물과 큰 바위들이 숲에 널리 산계하고 굵게 자란 억새들이 그 마음 헤아려 열심히 감추고 있으니 잠깐 한눈 팔면 지나치고 맙니다. 나오는 길에 부도군에 들리려 경사로를 오르는데 산짐승 소리와 대나무 숲이 가로막습니다. 몇 번 소리를 질러 쫓으려 했으나 외려 가까워지는 기척에 아직 수양이 부족하니 다시 정진하여 오라는 듯하여 순리대로 계곡으로 내려옵니다. 대신 시적사에 들려 모셔진 부도 2기를 보고 내려갑니다. 멀리 울산까지 보이는 전망이 무척 좋은 곳입니다. 왜 따로 이곳에 모셨을까 궁금했는데 자리에 와 보고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당시를 사는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걸음 떨어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시간이 될 수도 있고 관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당연히 생각되는 것들이 당장 10년 후에 부끄러운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 조선시대를 보면 항상 드는 생각입니다.